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저 종로학원 강북 본원에 있는 이호열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험 본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와중에서도 시험 준비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학교 나와가지고 또는 학원 나와서 시험 보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관한 이제 간략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시험 모의 평가를 보고 느꼈듯이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난이도를 체감했을 텐데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난 6월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쉬운 정도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많이 끌었었던 33번, 34번의 비연계 빈칸 추론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수 폭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번 33번, 34번 그 다음에 순서에서 나온 또는 넣기에서 나온 비연계 문제도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돼서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수준에서 형성이 됐다. 아주 막 이렇게 수학의 뭐 21번이나 29번, 30번처럼 이렇게 킬러 문제 정도의 수준, 심한 정도의 킬러 문제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 아마 올해 수능 때도 올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오늘보다 더 극히 어렵거나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과 비슷한 수준에서 난이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도의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남은 2달여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표 같은 이제 실용문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EBS 연계되는 문제가 29번 어법 문제, 30번 어휘 문제, 그 다음에 31, 32 빈칸 추론, 그 다음에 35번 무관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36번, 그 다음 38번 정도가 이제 비연계가 되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서 하나, 그 다음에 넣기에서 하나, 빈칸에서 2개,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그래서 보통 이렇게 7개 정도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30번대 문제에서 그 다음에 29번부터 40번까지 해서 한 12문제 정도가 여러분 등급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문제잖아요. 거기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모습은 여러분 이 7개 중에서 5개가 수능 완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이 좀 치우치게 사용됐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능 완성 진도를 끝내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6월에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뭐였냐면 5문제가 독해 연습에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상대적으로 여러분 적게 출제된 연계 교재는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이 아다시피 수능 특강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EBS 교재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선생님 생각에는 비율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얘를 한 3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30% 정도 하고 아직까지 많이 써먹지 않은 지문이 많이 남아있는 영어를 한 40% 정도 하면 똑같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개수 수준에 그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여기 많이 썼으니까 안 쓴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EBS 공부들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선생님 영어 선생님 입장이니까
영어 공부 시간을 일정하게 세팅을 해놓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게 가장 좋고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도 선생님 주변에서 지켜보면 영어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지금 절대평가 상황에서는 수시를 위한 등급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가 아니라도 정시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가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끝까지 놓지 않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향후 공부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하루에 모의고사 아니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본다. 나쁘지 않은데 시험 보는 상황을 계속 연습하고 시간 관리 뭐 그런 측면에서 시간 관리를 유용하게 한다, 적절하게 한다. 그런 훈련 차원에서 나쁘진 않은데 그 방법에서의 약간의 약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실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의 틀리지 않는 듣기라든지 그런 데 하는 시간을 계속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를 연습해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연습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을 좀 줄여서 여러분이 취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29에서 40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문맥 어휘 추론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21번. 그래서 그런 유형을 좀 따로따로 시간을 내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말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풀어본 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8문제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1번입니다. 자, don't knock the 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don't knock the box라는 건 여러분 말 자체를 직역을 해보면 이 박스를 흔들지 마라 또는 박스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문맥에서 뭘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요? 예상을 하죠. 예상을 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예상을 함으로써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상황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이 이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일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력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가죠? 그러면 이제 웨이터가 와가지고 메뉴판 줘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 종이판을 주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미 식당에 들어갈 때 웨이터가 와가지고 또는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메뉴판을 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웨이트리스가 컵에 무색의 액체를 갖고 온다. 그럼 물이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게 뭘까? 그런 알아내고 이것저것 알아내고 궁리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이 모든 것들은 예상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디맨딩, 힘들 거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가능한 익숙한 도구에 대해서 이 가능한 쓸모가 뭘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마다 이 망치는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아니면 이 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거 쓸까? 그걸 생각하려고 해보세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on a daily basis functional fixedness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는데 기능적인 고정성이라는 기능적인 고정성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망치라는 물건이 있으면 이거는 못 박는 데 쓰는 것하고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이 망치를 만났을 때 이것저것 궁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을 대단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on't knock the box라는 말을 썼는데 이 knock the box라는 행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망치라는 물건을 만날 때마다 또는 망치 같은 물건을 만날 때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뭐에 도움이 될지 이것저것 궁리해 보는 게 바로 knock the box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functional fixedness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에 맞게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선지를 찾아보면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탐색해보고 궁리해보고 판단해보고 하는 거는 knock the box 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functional fixedness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 그래서 요 기대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식당 가면 웨이트리스가 메뉴판 갖고 오겠지 하는 게 habitual expectation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다루라, 상황을 다루라 라는 말이 don't knock the box가 의미하는 바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발견을 하게 됐다 그랬냐면 인간의 지식이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정확한 적이 없었다라는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그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효과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세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9세기가 아마 마지막 세기라는 거죠. 대절이라고 믿었던 마지막 세기인데 우리가 세상이 부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체로서도 완벽하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19세기가 인간이 지식의 완전성에 대해서 확신한 마지막 세기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깨달은 거는 자,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안에서도 알고 있고 절대적으로 아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의 한계를 안다라는 게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알 수 없어 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가졌느냐? 그럼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또는 대단히 흥미롭게도 이런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더 큰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더 큰 목표가 appear to be attainable 어떠냐면 이 더 큰 목표가 달성 가능한 거야. 오히려 역설적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에서 목표도 더 커지고 그 목표가 몰라서 달성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달성 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음을 갖게 됐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완전한 지식은 없더라도 통제를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불완전한 지식이 마치 as powerfully as ever 과거의 어느 때 마치 지식의 완전함을 생각했던 19세기 그때만큼이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확히 얼마나 산이 높은진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지식의 한계죠. 지식의 한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높은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전반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지식의 한계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 탐색을 제한하기보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 보면 Summit yet to be reached. 옛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가 나오면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정상, 이건 지식의 세계라고 보면 지식의 세계는 또는
이 세상은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건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다 그랬죠? 온워드 느낌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속적인 여정이다. 뭐로의? 알무로의 지속적인 여정이다. 그래서 이 알무의 지속적인 여정이 아까 이제 더 큰 목표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식의 불완전성이 갖는 역설적인 결과랄까 아니면 영향이랄까 그런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연계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 완성에 나온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올바른 경쟁 활동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라는 글이고,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올바른 경쟁이라는 거는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바로 경쟁의 의의다라는 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위치에다 밑줄을 치는 경우는 이제 주로 뭘 물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 관계대명사로서의 위치의 쓰임이 옳으냐 안 옳으냐인데, 여러분 위치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다 보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삼아야 돼요. 얘가 맞나 안 맞나냐를 판가름할 때, 그러면 이제 위치가 나와 있으면 우린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되냐면 불완전 문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푸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앞에서 보면 퍼포먼스 쇼케이스, 그러니까 경연의 장터,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쇼케이스인데, 경연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오버룩트, 경시된다, 무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주어 있고 수동태라서 따로 목적어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문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옳지 않은 표현이야. 그래서 요 위치가 나왔을 때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점검하고 해석을 나가서 완벽하게 해석을 했으면 이게 틀리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하필이면 선지 1번에서 틀린 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에 선생님 이제 좀 이따가 좀 돌려봐야 되는데, 이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오답률이 꽤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위치가 아니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뭐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마치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관계부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쇼케이스라는 말을 고려해 볼 때 where나 아니면 in which 정도가 이제 올바른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is에다 밑줄을 칠 때는 보통은 이제 수일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자, the provision 이게 주어가 돼요. 제공이 되고 of서부터 전치사구로 묶이는데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까지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이니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제대로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ecessarily 하고 이제 부사에다 밑줄을 쳤는데, 요 시작되는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한 종류의 피드백의 제공이 뭐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강조점을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데에다 옮기는 것으로,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세 번째 necessary에다 밑줄 쳤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단순히 이게 부사냐 형용사냐 그것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이 excellence란 명사거든. 그럼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니까 이건 necessary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그게 아니라 이건 문장을 조금 봐줘야 되는데, 자, 그러한 종류의 피드백이 강조점을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꼭 반드시 우리 not necessary한 반드시 뭐뭐한 건 아니다 해서 부분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반드시 excellence 우수함으로
우수함을 보여주는 쪽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조금 짧게 쓰지 않았다면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necessarily 그 다음에 여러분 빠진 게 바로 뭐냐면 demonstrating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demonstrating excellence. 그래서 우수함을 보여주는 거 반드시 꼭 우수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동시킨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꾸며주는 게 excelle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demonstrating이라는 우리 emphasis 다음 to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올바른 표현이고 자 약간 좀 지워주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4번은 우월함에 대한 강조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C, A as B 패턴 알아요? A를 B라고 보다 여기다. 그래서 이 C, A as B 할 때 이 as는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이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렇게 두에다 밑줄 쳤는데 굉장히 D가 허전하죠? 그럴 땐 거의 대부분 여러분 대동사 문제를 보면 돼요. 두가 맞을까 또는 후가 맞을까 뭐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not only to the participant who does not win or place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상을 못 받거나 순위 입상하지 못한 참가자에게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those, 이 those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who do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뭘 받아야 되냐면 이거 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용상 뭘 받아야 되냐면 얘는 who win or place. place가 여러분 입상하다야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반 동사죠, 여러분. 일반 동사니까 뭘로 대신 받아? do로 대신 받는 게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얘 맞죠? (30번) 이것도 연계 문제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30번은 어디 연계냐면요. 이거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어휘의 쓰임이 좀 복잡하고 막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서도 꽤 시간을 들여서 했던 지문이거든. 근데 마침 또 어휘 문제로 나왔어요. 이건 독해 연습 3강 2번에 있는 독해 연습 3강 2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틀렸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았던 학생은 나중에 독해 연습 3강 2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 이 글은 이제 리바운드 이펙트, 그래서 반등 효과에 관한 얘기고, 그죠? 여러분 생각나죠? 흰색 곰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디로 가 있냐면 흰색 곰으로 가 있어.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례 있는 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흔한 사례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who try not to think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 반등 효과니까 뭐 해야 돼? 이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가 맞지, 그지? 그래야 반등 효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이러닉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이러닉, 이 역설적인 효과. 왜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음식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의도하고 실제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다라는 말이 어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역설적인 효과는 뭐에 의해서 초래되냐면 인터플레이, 상호작용. 두 가지 관련된 인지 과정에 의해서, 이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초래되는데, 이 두 가지라고 해서 듀얼이야. 이 이중 과정이, 두 가지 과정 시스템이 뭘 포함하냐면, 첫 번째는 의도적인 작동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 의도적인 작동 과정은
의식적으로 attempts to locate thoughts, 생각들을 찾으려고 해요. 생각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선생님이 해볼게. 그럼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음식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억눌려진 게 이 사례에서는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 그 음식과 관련 없는 걸 생각해야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unrelated는 맞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thoughts의 단계, 여러분 선생님 그냥 뭐 단계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음식 생각을 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면 돌 생각을 해야 돼. 돌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동시에 일어난 건데, 무의식적인 감독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독 과정이 뭐를 테스트하냐면 이 의식적인, 의도적인 작동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감시하는 애야. 그래서 이 감독 과정이, 감독 시스템이 생각을 만나는데 뭐하고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냐면 intended ones, 의도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의도된 생각이라는 건 음식이에요, 돌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음식이에요, 돌이에요? 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돌. 그 다음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니까 얘는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음식을 만나? 그럼 음식은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즉 두 번째 무의식적인 감독 과정이 이 의도적인 작동 과정한테 뭐 하도록 부추기냐면 to ensure, 야, 너 의도적인 과정 너 확실히 해라. 얘네들이라는 게 바로 뭐야? 빵이잖아. 음식 같은 그 의도되지 않은 생각들이잖아. 얘네들 말이야. 대체해. 뭘로 대체하냐면 부적절한 생각. 여러분 부적절한 생각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부적절한 거예요? 음식이에요? 아니면 돌이에요? 이건 음식이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음식에 의해 대체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돌이 나와야 되고, 이 돌이 나는 거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할 때도 선생님 시간을 되게 많이 썼고 학생들도 되게 헷갈려 했는데, 오히려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냥 이제 9월에 나왔으니까 12월엔 볼 일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엔 이 지문은 볼 필요 없으니까 한시름 더럽다, 뭐 그 정도로 연습 한번 했다, 그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4번인데요. 비연계 지문인데, 선생님이 이제 비연계 지문이 예전만큼 그렇게 킬링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보면 그래도 옛날에 심하게 어렵게 나왔을 때보다는 좀 부드럽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더라고. 프로토피아라는 말은 사전에 선생님도 찾아봤거든. 근데 없어. 유토피아 막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없으면 그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가야겠죠. 그래서 뭐냐, 대략적인 의미로 보면 프로토피아라는 건 여러분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야. 뭐라기보다는 목적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끝난 상태겠죠. 뭔가 진행 중인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냐면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토피안 방식에서는 이 상황이 개선돼요. 오늘 개선돼. 어제보다. 비록 only a little better,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져. 그 다음에 얘는 점진적인 인크리멘털이란 말, 선생님이 계속 동그라미를 치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피아라는 방식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강하게 아니야, 심하게 아니고 아주 마일드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프로토피아라는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프로라는 접두사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프로 보면 여러분
뭐 프로세스 이거 행진 나아가고 프로그레스 진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 진보는 진보인데 subtle 미묘해.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 incremental, subtle, mild, only a little better 하니까 조금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극적이지 않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렇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도 쉽냐면 여러분 놓치기도 쉬워. 이거 뭐 발전이 있었나? 조금씩 일어나니까. 자, 왜 그렇기도 하냐면 또 여러분 이 프로토피아라는 게 모두 만들어내냐면 many new problems and new benefit. 여기서 benefit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레스에 해당되는 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점만큼이나 많은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어내니까 뭐 저기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도 있으니까 뭐가 뭐 더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여러분 뭐에 의해서 초래된 거냐면 과거의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여러분 공기 오염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해결책, 오늘날의 기술적인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거는 또 미래에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적인 이 팽창의 과정이 문제와 해결의 이 순환적인 과정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놓칠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랬지. 그러니까 잘 보이니 안 보이니 좋아지는 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선지가 몇 번이냐면 High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작은 순이익 순발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런 이로움의 축적을 가린다는 게 잘 못 본다 그랬잖아. 아까 미스한다라는 거 있었지. 그 다음에 아까 subtle이니 a little 그 다음에 뭐 incremental 그런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천천히 조금씩이지. 그래서 이 steady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4번이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제일 문맥과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곳곳에 아까 뭐 스테디 말고도 뭐 스몰이라든지 인크리멘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틀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34번 또는 기존의 34번보다는 정답률이 좀 높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연계로 나온 37번의 순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연계로 나온 그래서 얘는 이제 넣기 우리 순서하고 넣기 문제가 이제 간접쓰기라고 해가지고 두 문제씩 해서 네 문제 나오는데 그 네 문제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뭐가 여러분 어려울 수 있냐면 순수 예술의 위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가령 뭐 유화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스케치나 조각가 같은 거를 아카이벌 인스티튜션 하는 거는 이제 보존 기관이니까 뭐 보통 도서관이라든지 장서 보관소라든지 이런 데서 순수 예술의 위치, 다시 말하면 얘의 위상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위상에 따라서 여러분 전시되는 장소라든지 보관하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고 얘를 과연 소장을 하는 게 가치가 있냐 없느냐 하는 결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글은 여러분 이 얘네들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거에 관한 글이에요. 또는 얘네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관한 글이고 이 필자는 이 파인 아트가 이 아카이벌 인스티튜션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보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A에는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여러분한테 힌트가 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B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but이라는 말도 있고요. but이라는 연결어도 있고 art can also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예술이 미적인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이 art가 뭘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앞부분에선 art가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고 전개되는 게 맞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제 C를 봤더니 이걸 안 봤으면은 이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서 can also carry라는 부분을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art can serve as, art가 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나오고 최소한 C하고 B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 당연히 B보다는 C가 앞에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A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 문장 다음에 A가 오는 거는 잘 매끄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C로 가보면 아트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documentary evidence, 기록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진이 없을 때 인물을 그렸다든가 풍경을 그렸다든가 어떤 마을을 그렸다든가 이러면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archival institution, 그러니까 보존기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얘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들어갈 명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분이 바로 뭐냐면 이 아트라는 게 문서적인 또는 기록적인 증거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로 미적인 가치가 있어요. 미적인 가치가 있다. 미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기관이 얘네들을 소장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를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답이 CBA가 되는데, B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B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 예술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술적 가치하고 예술적인 미의 개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해요. 그 예술품을 보존기관에 위치할지 말지에 관한. 근데 그것이 즉 예술적 가치하고 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문서적 보존을 무엇보다도 동기화하고 유발하는 건 아니다. 즉 예술성 때문에 보존기관이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만드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래? aesthetic, artistic beauty 또는 aesthetic value하고 그럼 뭘 고려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 때문에 보존을 해야 돼? 하는데 여기서 품었던 의문의 답을 어디에서 주고 있는 거냐면 A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A에서. 자, 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가장 최선의 보존 결정은, 예술품에 대한 보존 결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냐면 텃세 같은 거. 이거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관리할 여력이 없어도 우리가 가져야 돼.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또는 이 예술품은 이게 금전적인 가치가 50억이야. 아니면 이 예술품을 갖고 있으면 우리 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져. 그것 때문은 아니고 최고의 결정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무슨 증거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그 예술품에 있어서 최선인지를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예술품 보존 여부를 또는 비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A는 B에서 우리가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A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CBA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 여러분 비형계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요. 장문은 이제 장문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39번 문제 비형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로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오늘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아주 불수능 불시험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3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다란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rather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t도 보면 뭐 가주어, 진주어도 아니고 강조용법도 아니라서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it이 가리키는 게 뭔가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얘는 자연적으로 발전했다. 어떤 장치가 실제 얘가 작동 가능, 효과가 있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네 라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서 얘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얘가 뭘지? 영어는 문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주 모호하게 정해진 사용 규칙은 있다 그랬어요. 영어 언어에. 그리고 영어의 문법은 이 규칙들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칙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 as wi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 문어 또는 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영어의 문법이 the syntax of film 뭐의 결과냐면 사용에서 나온 결과지. it은 뭐냐면 usage예요. 영어의 문법이 어떻게 써야 돼라고 그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법이 나온 거지 문법이 있고서 그 문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preordained 뭐 이렇게 미리 결정된 것은 없다. 뭐에 관해서? 영어 문법에 관해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되냐? 문어 구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문법은 유기적인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도 얼핏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뭘 했냐면 얘가 가리키는 대상도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 더 큰 힌트는 rather거든. 이 rather라는 연결사의 쓰임은 instead하고 유사하게 이 앞에 흐름이 어때야 자연스러워지냐면 여러분 부정문이어야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뭐이다, 뭐뭐한다, 대신에 뭐한다. 그럼 둘 다 하는데 뭘 대신해? 그지? 뭐뭐이다, 뭐한다, 그러기보다는 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rather라는 연결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앞에 부정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3번 다음에 문장 보면 there is nothing이라고 해서 여기 nothing이라는 말이 이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을 염두에 보고 한번 집어넣고 말이 잘 되나 안 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어 문법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 사전에 결정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그러기보다는 그러면은 아까 it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 it을 뭘로 잡을 수가 있어? 지금 보면 필름 신텍스로 it을 잡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 결정된 게 없다. 그 다음에 말 이어지기를 그러기보다는 미리 결정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이게 말이 잘 되잖아요. 미리 결정됐다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게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그래서 위치가 4번에 들어가면 되죠. 4번에.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수능 완성 문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instead하고 rather의 연결어 쓰임일 때는 그 앞 문장이 부정문이 경우가 대다수다. 대다수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힌트로 삼아서 풀 수 있으면 되겠다. 선생님이 이제 8문제, 7문제 정도로 했는데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런 해설지 같은 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기간 동안 영어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EBS 공부에 있어서는 수능 특강 영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두 권에 비해서는 할애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올해가 험난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결과로 끝맺음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